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9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 7번째 N 8번째 만남. 젊을 때 지혜가 있다면, 나이 들어서 힘이 있다면. 샌프란시스코 1976년 12월 26일. 엘리엇의 나이 30. 새벽 2시 1분. 병원 건물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취해 있었다. 일리나는 좁은 병실에 희미한 불빛 속에서 두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위에는 링거관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입에는 인공호흡기가 채워져 있었다. 옆에 앉은 엘리엇은 시트를 끌어올려주며 떨리는 손을 그녀의 얼굴로 가져갔다. 손이 그녀의 피부에 스치는 순간 그는 마치 몸속에서 면도날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아렸다. 그는 일리나의 잔뜩 부은 얼굴과 새파란 입술 뒤에서 꺼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생명의 사투를 느꼈다. 가느다란 실 하나에 의지한 생명,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병실 문이 열렸다. 엘리엇은 2층 담당 간호사이겠거니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간호사가 아니었다. 당장 일리나를 수술해야 하네. 시간 여행자가 반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엘리엇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떤 수술 말입니까? 뇌경막 혈종 말일세. 깜짝 놀란 엘리엇은 일리나의 눈꺼풀을 치켜 올렸지만 혈종 때 흔히 나타나는 동공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 기록을 훑어보았네. 단층 촬영을 해봤더라면 자네도 혈종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야. 진정하세요. 기계가 고장이나 소프트웨어가 수시로 다운되고 있어 단층 촬영이 불가능해요. 시간 여행자는 대답도 없이 심전도 검사 결과만 들여다보았다. 수술실을 잡아달라고 하게, 어서. 그가 벽에 걸린 인터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일리나는 흉곽 여러 군데에 상해를 입었어요. 지금 당장 개복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자네 말에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개봉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네. 시간 여행자가 눈에 힘을 주며 말했다. 담당 의사인 미첼은 혈종이 생겼을 거라는 직관만으로 절대로 수술을 착수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엘리엇이 어깨를 으쓱하며 신중론을 폈다. 자네는 내가 미첼이 수술을 집도하는 걸 마냥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누가 집도한다는 거죠? 집도는 내가 직접 하네. 자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가능하지.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 둘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마취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필요해요. 당직 마취의사가 누군가? 사만타 라이언.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10분 뒤 수술실에서 보세. 자네는 일리나를 수술실로 옮기고 만반의 준비를 해두게. 나는 사만타 라이언을 맡겠네. 시간 여행자 엘리엇은 에테르 냄새가 물씬 풍기는 넓은 로비로 나를 뜻이 내려갔다. 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킷을 벗고 흰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병원을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어 사만타 라이언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휴게실을 찾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잘 있었나 사만타. 그가 불을 켜며 말했다. 야간 당직 근무에 토막잠에 익숙해진 사만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눈부신 불빛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눈을 가렸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낯이 있긴 했지만 잠결이어서인지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엇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며 자꾸만 쏟아지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사만타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마취의사이다. 30살의 아일랜드 출신인 그녀는 동성애자였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병원에서 일한 지 2년쯤 되었는데 뉴욕에 있는 가족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은 열렬한 동성애 반대론자들이었다. 특히 엘리엇과 그녀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어서 병원에 친구라고는 없는 외톨이 신세였다. 병원 동료들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녀에게 자폐증 환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사만타, 날 좀 도와줘야겠어. 지금 당장 말인가요? 그래, 지금 호흡곤란을 겪는 여자 환자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이야. 골든게이트에서 자살을 기도한 여자 말인가요? 사만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바로 그 여자야. 살 것 같지 않던데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녀가 오레오 쿠키가 몇 개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펼쳤다. 집도는 어느 분야죠? 그녀가 쿠키를 커피에 적시며 물었다. 내가 할 거야. 헌데 대체 누구시더라? 사만타를 잘 아는 사람. 둘의 시선이 호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혼란스러워진 사만타의 머릿속에 그 남자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사만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여자의 담당 의사는 닥터 미첼이에요. 규정에 위배되는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 병원에서 알면 저는 당장 해고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도와줘야 해. 제가 빚진 거라도 있나요? 사만타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한테 직접 빚진 건 없지. 사라 리브스한테는 빚이 있겠지만. 시간 여행자는 말을 끝맺지 않았고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매춘 부인 사라 리브스는 2년 전 몸에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자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왔다. 응급수술을 했지만 사라는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그 당시 사만타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지. 자넨 뛰어난 마취의사야, 사만타. 최고의 마취의사지.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엉망이었어. 사만타는 두 눈을 감고 지금껏 수없이 그녀를 괴롭혔던 그날의 악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약품을 혼동해서 사용한 초보자의 실수 때문에 불쌍한 사라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당신은 교묘하게 실수를 은폐했어. 솔직히 병원에서 사라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 당신의 실수 때문에 한 여자가 죽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 사만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틀림없이 그 실수, 그녀의 부주의 때문에 빚어진 사고였다. 그녀는 그날 저녁 뉴욕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더러운 년 취급하는 아버지, 입만 열면 가문의 수치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엄마, 뉴욕을 떠나 살도록 종용한 오빠들이었지만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다. 헌데 소화기를 든 아버지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반쯤 나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사만타는 두려움에 떨며 엘리엇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알죠? 나한테 다 얘기해 주었으니까. 사만타는 그 사고에 대해 아무한테도, 심지어 고해성사 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2년 전부터 그녀는 실실한 신앙심으로 그날의 실수를 속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저주스러운 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엘리엇이 그녀의 고뇌를 짐작하며 말했다. 잠시 망설이던 사만타가 윗도리에 단추를 채우더니 짧게 한마디 했다. 수술실로 올라갈게요. 엘리엇은 벌써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이런 제길. 그는 한밤중이라 다행히 비어있는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했다. 미래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이 감지되었다. 그는 세면대에 엎드려 얼굴에 물을 죽였고 사만타와 달리 그는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상대도 없었다.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조금만 더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속절없이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엘리엇은 사무실 소파에 축 늘어진 2006년 현재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기겁을 하며 전자시계를 쳐다보았다. 새벽 2시 23분이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서둘러 알약을 삼켜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약은 수면 시간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었다.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잠이 들 리 없었다. 엘리엇은 복도로 달려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약국으로 내려가 히프노신을 찾아냈다. 마취에 앞서 환자들을 혼수 상태로 유도할 때 쓰는 약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사무실로 다시 올라가 일회용 주사기에 히프노신을 소량 투입한 다음 정맥에 주사했다. 이내 수면 효과가 나타나며 그는 아득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1976년 젊은 엘리엇은 수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일리나의 머리를 밀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이동하는 동안 숨을 쉴 수 있게 볼록한 산수통을 설치한 그는 몰래 그녀가 누운 침대를 수술실로 밀고 올라갔다. 사만타가 간호사 한 명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 여행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 여행자가 소독을 하러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소독약으로 두 손을 닦은 뒤 가운을 입고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수술모를 썼다. 두 사람은 한자리에 모여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술 준비에 착수했다. 엘리엇은 그가 수술을 주도할 수 있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가 차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일리나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환자의 몸이 조금이라도 구부러지거나 회전하지 못하게 조처한 다음 머리를 정중앙에 반드시 위치시켰다. 그녀는 척추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급하게 자세를 잡다가
손상 부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다. 두 의사 중 연장자는 아주 특별한 감회에 젖어들었다. 수술을 집도하지 않은 지 2달이 되었고 다시 메스를 잡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동작은 노련한 의사답게 정확했다. 그는 수술에 대한 압박감을 차분하게 다스리며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열었다. 수술에 임하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누가 당신들한테 수술 허가를 내주었소? 수술실로 들어서는 닥터 미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사만타와 엘리엇 그리고 시간 여행자를 차례로 노려보았다. 저 사람은 누군가? 미첼이 턱으로 시간 여행자를 가리키자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살균 소독도 하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모르오? 닥터 미첼, 게다가 당신은 혈종을 잡아내지 못했어. 화가 단단히 난 미첼이 입에 마스크를 끼고 단언했다. 어떤 이유가 있든 마음대로 내 환자를 수술할 수는 없어. 제발 소독 먼저 하라니까? 시간 여행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미첼은 노발대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술실을 나섰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수술은 다시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세상이 떠나갈 듯 포효하고 있었다. 세차게 창문을 때리며 도랑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엇은 연장자의 집도 장면을 경외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 여행자는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다. 모든 게 잘 된다 하더라도 혈종의 크기와 호흡곤란 때문에 아직 생명 예우는 불확실했다. 그는 최선의 경우에도 혼수 상태 때문에 허혈 손상을 초래할 결과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살아날 가망이 얼마나 될까? 의학적으로 따지자면 일리나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은 100분의 5쯤 되었다.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아마도 1000분의 1쯤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런 미미한 수치들을 신중하게 대하게 되었다. 그는 의학적으로 3개월도 넘기지 못한다고 진단한 환자가 10년이나 사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또 그저 쉽고 일반적인 수술일 뿐이었는데 환자가 사망한 예도 덜어 있었다. 시간 여행자는 감정을 억제하고 수술에만 집중하기 위해 수술 대상이 일리나라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환자가 일리나라는 사실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당장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질 우려가 있었다. 수술은 미첼이 과장을 대동하고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는 수술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시간 여행자는 몸이 떨려오기 시작하자 젊은 엘리엇을 돌아보며 말했다. 봉합은 자네가 하게. 나는 이제 돌아가 봐야 할 시간이 되었어. 시간 여행자는 가운과 모자를 벗고 피가 범벅된 장갑도 벗었다. 수술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끝났다. 고마워. 그가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감사 인사를 내뱉었다. 그가 집도한 마지막 수술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이기도 했다. 사라지는 순간 기겁을 하고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죽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